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가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주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수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후반기 의정활동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지난 시간들 어떠셨는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 뭐 주중에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주말에 여수 지역구 활동을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내년 총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여튼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 우리 또 서민과 소외된 시민들의 생활을 챙기는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그 73년 묵었던 여순상권법이 제정이 되고 또 우리 박람회장의 공공사후 재활용을 위해서 여수세계 박람회법을 개정을 해서 항만공사가 이제 맡아서 개발하기로 했고 또 수산인들의 여러 가지 그 부산물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산물 재활용법도 또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안 처리율이 법안을 발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본회의 통과되는 율이 제가 43%로 초선 의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작년에는 또 예산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수 고속도로 예산도 확보를 했고 또 여수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정부의 책임 인정과 또 의지도 확인했고 여러 가지 좀 실적을 내서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남은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여수 지역 수건 사업도 챙기고 민생도 챙기고 또 당초 약속했던 공약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시의 수건들도 해결하시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해수위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예결위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겸임하다 보면 지역 발전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제가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해양수산과 관련된 해양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역 민원 해결에 노력을 했고요. 또 작년에는 운 좋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와중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잘 설득을 해서 여수가 고속도로가 없어요. 인구 3만 5만 단위 이런 군 단위도 고속도로가 가는데 고속도로 없는 여수에 오명을 싣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설득을 해서 올해 고속도로 용역 예산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시작하는 디딤돌을 놨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2005년도에 여수대 전남대 통합 당시에 정부가 했던 약속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역에 대학병원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정부가 17년 동안 안 지키고 있었어요. 이 약속에 대해서 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당시에 했던 약속이 정부의 이행 책임이 있고 어떻게든 이행해 보겠다 이런 저희가 답변을 받아낸 것이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 활동으로 여수시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초를 마련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활동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전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이다 보니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이슈도 있었는데요.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의를 농민들의 민심을 담아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지난 13일 이제 제의 과정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그냥 반대를 하는 바람에 3분의 2 의결 정적수를 못 채워서 부결되고 말았어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저희들은 이제 쌀 가격 목표제를 비롯해서 보다 더 강화된 강력한 쌀값을 정상화시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또 식량 안보도 지키는 이런 법안을 당과 농해수위가 함께 마련해서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관련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꽤 심각합니다. 오염수 방류는 국민들의 건강이나 또 지역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정말로 이게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심각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들의 건강에도 직접 위협이 되고 또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에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에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투기되면 일반 국민들이 누가 수산물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삭발부터 시작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역이 차원에서도 어민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또 4월 19일에는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 어민들, 또 관광업소하고 요식업소들 함께 모여서 만약에 이게 해양 투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토론도 벌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어민들과 소통하고 또 좀 강하게 정부 정책을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 함께 좀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어민들의 생계나 또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수시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인구 감소에 이어서 지역 소멸 문제까지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단편적이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적인 인구 정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수의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수시도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한 상황이죠. 네. 2022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여수도 신규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지만 인구 감소는 우리 여수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통 문제, 대한민국 지방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출산율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출산 및 육아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교육 여건도 강화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좀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수는 이제 석유화학 산단하고 해양수산, 해양관광 양대 축으로 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석유화학 산단과 관련돼서는 하여튼간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탄소 저감 정책을 하루빨리 실현을 해서 네. 우리 산단이 좀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고요. 해양관광, 해양수산과 관련돼서는 저희들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맞아서 해수부로 하여금 여수항 미래 종합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여수시 또 여수항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미래 비전이 설립이 됐는데 이 미래 비전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국가 예산 투자가 되고 또 아울러서 이제 박람회장이 여수관 항만공사가 인수해서 개발을 하는데 박람회장을 여수 해양관광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여수를 하여튼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여수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를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펼쳐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결이 시급한 또 다른 현안이라고 한다면 단연 의대 유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이죠.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이 이뤄지나 싶었는데 현재 멈춰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 정부가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해도 전남에 들어올 거라는 확언은 없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우리 전남 도민들의 오랜 수건인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반드시 필요하고 네. 전 도민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어차피 이제 동부권 서부권의 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역을 특정하지 말고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으로 통합해서 도민의 수건을 이루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작년 9월에 이 합의를 토대로 전남도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까지 구성을 했거든요. 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 여수대가 전남대 흡수 통합될 때 정부가 약속했던 대학병원권 의료기관 여수 설치 이행을 위한 이런 약속 이행은 이와 별개로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국회에서도 뭐 총리나 부총리, 교육부 장관께서 여수 전남대학교 병원을 설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과거에 여수대학교를 없앤 데 대한 보상조로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 차원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여수 전남대학교 병원은 추진이 되고 그와 별개로 전남 국립의과대학은 또 별도로 함께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된 전남의 모습이 가장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또 여순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기쁨의 목소리가 컸습니다만 이제 후속 조치로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온전하게 진상이 규명이 되고 또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실까요?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2개월 뒤인 저희가 20년 7월에 우리 민주당 152명 국회의원들이 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무려 73년 만에 한 맺힌 수건이 해결되는 단초를 열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시행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또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저도 이 자료 신고 기간하고 자료 수집 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냈고요. 또 관련해서 이게 뭡니까 그 유족 단체의 재단에다가 국가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개정안을 냈는데 활동 기간이 원래 작년 말에 만료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 밖에 이제 뭐 배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족들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한 신고와 조사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지만은 그것이 끝나게 되면 후속 조치와 함께 기념 사업도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우리 여순 사건이 이제 발생지인 만큼 뭐 기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그 유족들에 대한 배상, 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법안 통과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은 해소를 하고 또 배보상 문제나 이런 후속 조치와 함께 기념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 여수항 개항도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수의 신해양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1일이 여수항이 포구문을 연 지 딱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여수에서도 이제 기념식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 과거 10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시 또 여수의 미래 100년을 그리는 그림을 새롭게 그려가는 계기로 삼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단순히 기념만 하고 축하만 하지 미래 100년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데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국회 농해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수항 개항 100년과 관련돼서 이제 용역 예산을 세워서 해수부로 하여금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렸는데 결론은 여수를 해양관광 복합항만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엑스포역을 환승센터로 개발하고 또 그 밖에 대규모 편의시설을 구축해야 된다. 또 신항에서 구항까지 연결되는 수소 트램 열차를 운행해야 된다. 네. 또 해수청하고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박람회장으로 집결해야 된다. 또 동부가 에너지 허브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박람회장을 여수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하자. 또 남산동 수제선에서 국동항으로 이어지는 수제선을 좀 정비하자. 이런 여러 다양한 계획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계획들이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정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루속히 좀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관광공사를 여수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를 하여튼 실현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도 올해 꼭 통과시켜서 해양관광진흥공사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서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22대 총선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네, 여수의 경우에는 한 인구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여수시가 갑을 2개 선거구로 국회의원이 2명이 현재 있는데요. 네. 갑 선거구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선거구 인구 하한에 좀 미달해서 이제 좀 소멸이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기준인 여수시 전체 인구가 27만 4,500명으로 27만 1,000명인 최대 인구 기준을 넘어갑니다. 네. 최대 인구 기준을 넘기 때문에 여수시를 분구해서 2개 선거구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은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경찰서 이제 뭐 갑을 간의 경계 조정을 통해서 여수가 이제 2개 선거구가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법안이 확정돼야 됩니다만은, 저는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처럼 우리가 인구가 유일한 선거구 획득 기준이 아니다. 인구 외에도 해양을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선거구를 획정을 다시 해야 된다. 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다시 만들자. 그 지방 대표성을 높여야만이 지방 소멸을 막고 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 되면은 여수의 선거구는 2개가 유지될 것 같고요. 전남 전체적으로도 좀 비례대표 같은 것도 할당을 좀 악달당을 늘려서 현재 10명인데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뭐 10서너 명이 될 수 있게 더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은 되는 것은 아니고 전남 10명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도시민들이 함께 힘을 좀 모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기준 외에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지난해 9월부터 찾아가는 현장 민원 청취를 매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시민들의 대표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이제 시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활동 중인데, 뭐 주중에는 국회에 가 있지만 주말에는 여수 오게 되면 매주 토요일 항시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 상담을 지난 2년 반 동안 해왔는데, 네.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좀 사무실까지 오시기에 좀 불편하고, 또 아무래도 또 국회의원 사무실이 좀 문턱이 저는 뭐 없앤다고 없었는데 좀 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장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9월부터 여수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시는 원도심의 이순신 광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네. 민원을 듣고 있어요. 들어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이제 뭐 개별적인 민원, 개인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여수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도 많이 듣거든요.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함께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각 이제 뭐 시의 민원은 시의원들이, 도의 민원은 도의원들이, 또 국가와 관련된 민원은 국회의원이 다 해결하게 분장을 하고 네.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같은 것은 뭐 조례나 입법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보니까 참 현장에 나가서 해보게 되면 시민들의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고 네. 또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이것도 있네요 와서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조언도 하고 또 뭐 쓴소리도 하고 그러시니까 정말로 이로서는 잘했다 이런 판단이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 해결이나 또 실질적인 정책 입안을 만들어내는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1대 국회 남은 기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뭐 지난 3년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당초에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했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네. 또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또 여수시의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순사건법은 해결이 됐고, 또 박람회장도 저희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이것을 팔아버리지 말고 국가가 공공개발해달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네.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의 공공기관이 나서서 사실상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가 공공기관이니까 국가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하여튼 공공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직한 심부름꾼 주철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국회로 보내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의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여수갑 지역구 주철현 국회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